여러분,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른바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58명 가운데 찬성 155명, 사실상 압도적인 통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오늘부터 바로 신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그 뒤로 1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그냥 양성화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건물주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댓글창에서 떠도는 말들 정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대 바닥 16년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첫 번째, 누가 대상인가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어서면 이번 특별법 대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면적 기준도 중요합니다. 다세대는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30제곱미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중심으로 구제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근생 빌라와 방 쪼개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표님, 근생 빌라도 됩니까? 방 쪼개 놓은 것도 이번에 다 풀리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나 방 쪼개기 같은 경우는 안전, 소방, 주차 기준을 충족해야 양성화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다 된다가 아니라 예전보다 포함 가능성이 커졌지만 심사는 더 깐깐하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생 빌라나 방 쪼개기 건물은 희망 고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성과 주차 문제에서 더 세게 걸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근생 빌라는 준공 당시 용도가 상가로 돼 있어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주차 공간 확보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건물 구조상 주차 대수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주차 충족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세 번째, 그냥 봐주는 법이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을 불법 딱지 떼어주는 법이라고만 보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양성화가 아니라 조건부 정리법에 가깝습니다. 첫째, 안전기준입니다. 건물 구조 안전, 위생, 방화, 기본적인 주차 기준 등을 봅니다. 둘째, 체납 문제입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그대로는 어렵고 미납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주목받는 게 바로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5회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미 낸 금액은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내야 했던 이행강제금을 딱 5번치 금액으로 끊어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 채 계속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담에 마침표를 찍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그 5회분에서 빼주기 때문에 많이 내신 분들은 추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과 차감 범위는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제외될 가능성이 큰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건물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공익규제지역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도 불법인데 이번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어디까지나 서민 주거와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의성이 강하거나 공익 훼손이 큰 위반 건축물은 여전히 벽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부터 움직여야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접수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그리고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접수는 아니지만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공포 시점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 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부터는 지자체 조례, 운영 지침, 접수 공고가 시작될 것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또 서류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6번째, 건물주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입니다. 실무적으로 4가지만 권해드립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부터 떼보십시오. 정부 24에서 대장 확인하시고 실제 구조와 다른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반 의심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베란다, 확장, 옥탑, 외부 계단, 부단 용도 변경, 세대 분할 흔적 같은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건축사 상담을 지금부터 하세요. 신고 주체는 소유자이지만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 작성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석하다가 방향 잘못 잡으면 시간만 버립니다. 넷째, 체납 여부와 주차 문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히 근생주택, 방쪽애기 건물은 주차와 안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오래된 분들은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서 체납 내역 확인부터 하시고 분할 납부나 감면 가능 여부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서류 싸움이 아니라 사전 진단 싸움입니다. 미리 확인한 분은 길이 보이고 막연히 기다린 분은 또 놓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법은 불법을 조장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현실과 제도의 틈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떠안은 사람들, 위반 건축물 딱지 때문에 대출이 막히고 매매가 꼬이고 상속과 징역까지 흔들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행령, 지자체 조례, 접수 공고, 건축사 검토까지 다 따라가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힘찬TV가 가장 먼저 실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